자, 이번 시간부터 유체학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유체학 부분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이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유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체는 플루이드로 액체와 기체는 모두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틀어서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서 유체란 이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체학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배울 것인데요. 첫 번째가 유체의 정력학, 스태틱스하고 그리고 동력학, 다이내믹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정력학은 유체가 정지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정지한 상태에서의 유체의 특징, 특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인데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 원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체의 동력학은 움직이는 유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유체의 동력학은 현대 산업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우에 자동차가 달릴 때 공기 흐름에 따른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비행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이 유체학, 유체 동력학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일반 물리학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두 가지 경우, 특히 한 가지 경우죠.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유체라고 하는 것은 유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그 모양은 담긴 용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유체는 고체를 제외한 기체와 액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체는 아무리 작은 청빌림 밀으면은 계속적으로 모양이 변하고 유체가 이동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유체는 고체와 달리 흐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유체 중에서 액체는 한쪽만 열린 용기에서도 자유변을 가지고 담겨져 있지만 기체는 그렇지 못하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어야지만 달아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에 관련된 중요한 물리량이 압력인데요. 압력이라는 것은 정의된 대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per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단위 미터 제곱당 받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압력이라고, 그리고 이 단위를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파스칼이라고 PA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못의 경우에 못이 뾰족하지 않으면 박을 수 없죠. 뭉뚱하면은 이 압력이, 그래서 이거 차고 들어갈 수 있는 나무를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압력이 촉발하지 못하죠. 그래서 못 끝은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처럼 이 압력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응용이 되는데, 이런 실생활에 못이라든지 이런 아주 좁은 부분에 큰 힘을 주기 위해서 압력을 높인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 압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대기압이죠. 그래서 이 대기압의 분포에 따라서 태풍도 불고 바람도 불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압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대기압이라는 게 딴 것이 아니고 이 공기의 무게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층까지 있는 이 공기 분자들이 내려오는 무게죠.
공기의 무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게가 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대기 압력을 잽니다만, 그래서 대기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공기의 무게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대기압을 재는 이 기구가 우리가 수온 기압계라고 했어요. 수온 기압에 딴 것이 아니고 이쪽은 진공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수온에 이 가는 관을 세우면은 이 공기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내려오는 압력에 의해서 수온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압력이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압에 의한 이 힘인 만큼 이 수온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이 대기압이 이 내려누르는 힘, 이것이 이 A죠. P는 압력이고 압력은 다리 면적당의 힘이기 때문에 이 관의 단면적 A를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힘이 되죠. 힘이고, 이 힘하고 대기압의 힘하고 이 수온의 무게니까요. 볼륨에다가 수온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꼽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기가 내려누르는 압력하고, 그리고 이 수온이 올라간 수온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는 데까지 수온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단면 여기 A이기 때문에 A고 높이가 H 같으면 H고 볼륨은 AH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공기 압력하는 것은 에어 프레셔죠. 공기 압력은 수온의 밀도에다가 이 중력 가속도에서 올라간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온의 이 밀도는 13.6g/cc죠. 그래서 왜 이 대기압을 재는데 수온을 이용하느냐 하면은, 수온이 사실은 수온은 도체입니다. 도체인데, 전기를 통하는 도체인데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체가 상당히 밀도가 높아요. 13.6g/cc니까 물보다도 이 밀도가 13배 정도 크니까 결국 높이 못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수온 기압계를 갖다가 구성하는데 76cm만 하면 되는데, 물을 사용한다면 10m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액체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수온을 기압을 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압은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이 수온이 76cm 올라가는 그때의 우리 대기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수온의 밀도가 13.6g/cc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킬로그램 미터 /3.5 치면 13.5 되고요. 중력 가속도에다가 높이가 0.76m니까 그래서 일기압이 1.013 곱하기 10의 5승 유토프 미터 제곱입니다. 잘못해서 미터 제곱. 그래서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압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거 10의 5승 이래 되니까 그래서 이 기상학자들은 주로 뭐를 쓰느냐 하면은 헥타 파스칼을 써요. 그래서 헥타라는 게 10의 제곱이잖아요. 100이니까 100이 헥타니까, 그래서 헥타 파스칼은 2013이죠. 그래서 1기압이 2013 헥타 파스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헥타 파스칼을 많이 써요. 근데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주로 토를 많이 사용합니다. 토는 1mmHg를 토리첼리의 이름을 따서 토로, 그래서 1기압은 760토르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계기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게이지 프레셔가 있는데, 게이지 프레셔는 딴 것이 아니고
대기압과의 차이를 우리가 게이지 프레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압력이 있으면은 이쪽 열어두면은 여기서 대기압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압력과의 차이 P 빼기 P 에어 프레셔가 요 수온의 pH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계기압을 하는 것은 대기압과의 차이다. 그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 계기압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산업적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일상생활에 이 계기압을 쓰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압이죠. 자, 혈압은 이쪽에 혈압계를 보면 이쪽이 오픈되어 있어요. 이쪽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 팔에 감고 그래서 압력을 줘가지고 이걸 풀어주면은 피가 흐르다가 다다닥 소리가 나요. 소리 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축기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점점 줄어들면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이완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압력이 120, 80이라고 하죠. 주로 수축기가 120이고 이완기가 80, 이게 정상적 압력이라고 하는 혈압인데요. 그래서 이 혈압은 계기압이에요. 계기압이니까 실제 압력은 이 120 토르에서 760 토르를 갖다가 더해서 880 토르죠. 그리고 이완기도 마찬가지로 840 토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계기압을 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압력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체의 경우는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압력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체의 정력값, 그래서 정제한 유체에 관련된 첫 번째 원리,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제하고 있는 밀폐된 공간에 있는 유체의 한 지점에 가해진 압력, 어떤 지점에 압력을 가하면 그래서 힘을 주면 압력이 생기잖아요. 다리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압력은. 그래서 이것이 유체의 모든 지점에 그대로 전달된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면은 나오는 물들이 전부 다 속도가 일정하다,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스칼의 원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분야가 바로 이 유압기 분야죠. 유압기는 자동차 정비소에도 있고 여러 우리가 건설 장비라든지 여러 분야에 이 유압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유압기의 원리는 이제 파스칼을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 봅시다. 이런 거죠. 유압기는 작은 단면 A1이죠. 관이 있고 작은 단면 관이 있고 큰 단면의 관이 있습니다. 이 두 관이 연결되어 있고 이 안에 주로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작은 단면적의 실린더에 여기다가 FY라는 힘을 갖다가 주어지면은 유체의 압력은 다리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F1분의 P1, F1 over A1, A1분의 F1이 그 압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 압력이 A1분의 F1이라는 압력이 유체 압력이 생기죠. 힘을 F를 주면요. 단면적 A1이기 때문에. 자, 이 압력은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유체의 모든 부분에 변화 없이 전달되죠. 이 부분에도 유체의 압력이 이가 똑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P2 부분이 압력이 A2분의 F2인데요. 자, 이것이 같죠. 그래서 똑같은 압력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압력이 A1분의 F1이고 이쪽 부분의 압력도 마찬가지로 A2분의 F2가 되죠. 그래서 F1이 A2분의 A1, F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을 갖다 주더라도 F1에 작은 힘을 주더라도 여기에 큰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힘으로써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이런 유압기에 파스칼의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보존칙으로 보면은 여기서 E이 F1이라는 힘을 가지고 피스톤을 D1 밀면요. D1 밀면은 F2라는 힘에 의해서 이 피스톤이 D2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보존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르는 거리하고 올라가는 거리 관계가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걸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 관련돼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리프트, 그래서 요압기죠. 리프트의 경우 반지름이 5cm인 원형의 작은 피스톤에 압축된 공기를 사용하여 힘을 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이 압력을 액체를 통해서 반지름이 15cm인 피스톤에 전달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 의하면은 이쪽 부분이 15cm죠. 5cm고 15cm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가 13,300N인 자동차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압축된 공기가 가해한 힘은 얼마냐? 그래서 면적의 비에다가 이게 F2예요. F1이 F2, 1이 아니고 2. 자, 그래서 A2는 면적이 15cm, 그러니까 반지름이 15cm라 하기 때문에 파이 R 제곱해가지고 이것도 5cm니까 파이 R 제곱하면은, 그리고 자동차의 무게가 13,300N이기 때문에 하면은 우리가 가해자들은 힘이 1.48 곱하기 13승 뉴턴, 결국 이제 10분의 1 정도죠. 대충 한 이게 10의 4승인데, 이 10의 4승인데, 왜냐하면 그 반지름의 비가 3이죠. 여기 5, 15, 3이니까 3분의 1 제곱이니까 9분의 1 정도. 그래서 9분의 1 정도의 힘을 들여서도 이 자동차를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공기의 압력을 얼마나 해야 되냐? 공기 압력은 면적분의 F1이기 때문에 F1이 요수 구해놨으니까요. 그래서 대략 한 1.86 기압으로 압축식 공기를 저 5cm 지점에 눌러주면은 저 반대쪽이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좀 극단적인 예로서 보면요. 어떤 유압기에서 큰 단면적의 실린더의 이 반경이 25cm고 작은 단면 실린더의 반경이 1cm다. 굉장히 작은. 자, 그리고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를 20cm 들어올리고 싶다. 작은 실린더에 작용하는 힘과 작은 실린더의 이동 거리를 구하라 했어요. 자, 자동차 무게는 mg 하면 되니까 9,800N이죠. 자, 그리고 두 실린더 단면적의 비가 625죠. 그래서 우리가 작용하는 힘은 결국 16N밖에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힘을 들였더라도 자동차를 1000kg인 자동차를, 그래서 1.6N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가스를 10으로 잡으면 1.6kg 물체를 들어올리는 정도 힘을 이쪽 실린더에 주면은 이쪽에 1000kg의 자동차를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자동차를 2cm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에너지 보존칙에서 들어올리자 해야 하는 것은 이쪽에 2cm 들어오려면 이쪽에다가 얼마를 해야 돼? 123m를 갖다가 계속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사람 힘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압축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힘을 줌으로써 이걸 2cm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그 사이 한 일은 123m를 갖다 계속 밀어내기고, 이거는 2cm로 갖다 놔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유체에서 기입했다는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에 의한 압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밑으로 10m씩 더 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받는 것은 공기 압력의 우리가 대기압의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표 속에 지표 안에 사람이 서 있으면은 이 위에서 공기가 내려누르는 힘, 이게 바로 대기압이잖아요. 대기압인데 실제로 압력이 높이마다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서 있다 하는 것은 그 유체 속에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서 있는 거와 똑같은 게죠,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압력이 위치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체의 경우에 이런 유체에 물이 담겼다 칩시다. 어떤 통에 물이 담겼다 쳤을 경우에 유체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지점, 유체의 깊이 어떤 지점에다 원통형 이런 걸 갖다 생각했을 경우에 이쪽 원통 이쪽에 이 누르는 이쪽을 원통을 누르는 힘 F1하고 이쪽에 F2를 생각했을 때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힘이 다르면은 여기 가상적인 원통이에요. 가상적인 원통인데 힘이 다르면 이쪽으로 밀릴 거예요. 이쪽이 크면 F1 크면 이쪽 밀리니까 밀다 보면서 유체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한 가정에 유예되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높이에서는 요 압력이 힘이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을 제한 압력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원통의 양 단면에 작용하는 힘이 같지 않다면은 유체는 움직인다. 이는 유체가 정지하고 있다는 가정에 위배되기 따라서 같은 높이에 작용하는 압력은 같다는 얘기죠. 사람이 공기 중에 서 있으면 그 위치마다 압력이 조금씩 다르죠. 다르지만 이 같은 높이에서는 압력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압력의 차이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가상적인 수직 원통을 생각해 봅시다. 수직 원통을. 자, 그럴 경우에 이 수면에서부터 위에까지가 높이 H1이고 수면에서 밑에까지가 H2고요. 이 원통의 높이가 H라고 합시다. H는 H2 빼기 H1이겠죠. 자, 그리고 이 위치 원통의 윗부분이 압력이 P1, 아랫부분이 P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같이 이런 원통이 있어요. 원통이 이쪽에 힘 F2하고 F1 있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질량이 M.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정지하고 있잖아요. 유체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 유체에서 작용하는 힘은 세 가지 힘이죠. 이 밑부분을 작용하는 힘하고 윗부분을 작용하는 힘이고 원통 안에 있는 물의 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F2 빼기 F1이 mg가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형 조건이죠. 자, 그런데 F2로 하는 것은 단면을 생각하면은 P2A A는 같으니까요. 같은 원통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P1A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M 하는 것은 이 밀도에다가 부피를 꼽으면 되는데 부피하는 것이 로에다가 AH잖아요. 그렇죠? 단면이 A고 높이 H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이 A를 떨어뜨리고 이러면은 우리가 얻는 식이 P2 빼기 P1이 로 GH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지점 압력 차이는 두 지점 사이의 높이에다가 액체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높이 H는 요 위에 제일 윗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면 에어프레시에다가 높이 로 GH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압력 차이는
압력산이 결과적으로 그 높이에다가 그 안에 있는 유체의 밀도에다가 조직가서 꼬아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